조용. 오케이. 자, 보자. 253쪽에 풀이를 먼저 좀 들어가 보자.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자. 1번 해보자. 자, 1번의 답이 몇 번이냐? 2번이죠. 물이 들어있는 눈금칠인데 소금 넣으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녹는 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안 녹는 액체에다 넣어야지만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녹음 읽어봤니? 4번. 그렇지. 자, 이거 수평 여기 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움푹하게 나오는데 이 아래쪽 위원하고 일치하는 지점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3번에는 그렇지. 4번이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부피도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3번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은 경우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작다 그랬는데 부피가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커야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는. 자, 5번에는 몇 번이고? 자, 얘 지금 22에서 지금 얼마가 됐니? 부피 읽을 수 있니 이거? 자, 부피가 얼마니? 25 됐죠? 네. 그럼 3ml죠, 부피가. 자, 부피가 3ml이고, 그 다음 질량이 얼마래요? 33g이죠. 그래서 11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밀리리터랑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크기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 6번에는요. 4번.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물에 뜨는 애는 부피분의 질량, 물의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가 1이죠.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7번에는 몇 번? 같은 종류의 물질은 D와 E다. D와 E는 같은 종류야, 다른 종류야? 왜 달라? 부피분의 질량을 한 밀도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8번에 5번이죠. 자, 여기 지금 질량이 54g이고 부피가 20이에요. 그럼 부피분의 질량 20분의 54를 해가지고 밀도를 구해요. 그 밀도 값이 어디에 해당하냐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B와 C 경계면에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9번에는 니은만 맞죠. 그죠? 자, B와 C는 같은 물질인 거 어떻게 알아야 돼? 부피분의 질량을 한 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고요. 10번에는 4번이죠. 자, 이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는 얘기는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기체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4번 탄소는 고체예요. 그래서 4번이야. 옳지 않은 거. 자, 그 다음 11번에는 4번. 그렇지 4번이죠. 자, 그 다음 12번에는 아르키메데스의 그 순금과 왕관 이 실험, 이 넘친 물의 양은 뭘 의미하는 거야? 부피 의미하는 거죠. 기억 맞아요. 자, 부피가 왕관 쪽이 더 크네요. 그럼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는 얘기죠. 왜? 질량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왕관에는 금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 아니라 작은 물질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부피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1번. 자, 13번에 3번이에요. 밀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거 3번은 뭐예요? 혼합물에 의한 어느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는 5번이죠. 설탕물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15번에는 4번에 일반적으로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 할 때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같이 증가하는 거 얘기했죠. 자, 이제 16번 볼까? 16번에 몇 번? 3번이에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 용매 100g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죠. 20g 안에 10g을 넣었는데 5g이 걸러졌다는 얘기는 20g 안에 5g 녹았다는 뜻이야. 20g 안에 5g 녹았어요. 그럼 100g 안에는 몇 g 녹을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에는
옳지 않은 거네요. 뭐예요? 왜 2번일까? A와 B의 공통점 둘 다 포화용액이죠. 근데 A는 몇 그램 녹아있는 포화용액이야? 150g 녹아있는 거야. 100g 안에 물 100g 안에 150g이 녹아있고 B는 물 100g 안에 100g 녹아있죠. 그러니까 용액으로 따지면 지금 2번은 뭐야? 고체의 질량을 물어보네요. A는 150g, B는 100g 녹아있으니까 서로 달라요.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18번에는 얘들아? 왜 조용해? 모르겠어? 얘들아, 여기 지금 이거 잘 보자. 물 100g에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물 100g에.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라고? 147.5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포화 수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야? 가득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용해도란 뭐야? 물 100g 안에 얼마까지 녹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물 100g 안에 80도에서 147.5g이 녹을 수 있어요. 다행히 물 100g 기준이네. 그럼 40도로 하면 104.1g만 녹아야 되죠? 이만큼 녹아있는데 이만큼만 녹아있어야 되네. 나머지는 녹을 수가 없는 양이냐? 양이죠. 그래서 147.5 빼기 104.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산수예요. 오케이, 18번에 그래서 몇 번 돼요? 2번. 그렇죠, 2번 돼요. 자, 주의할 거. 이거 물이 100g이니까 그냥 용해도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뺀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19번 해보자. 19번에 몇 번? 5번 해보세요. 60도씨 물 100g에 황산굴이 35g을 녹인 후,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하면 15g이 석출된다. 60도씨라 그랬죠? 여기에서 35g을 녹였대요. 그리고 20도가 됐대요. 그러면은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황산구리는 20도에서의 용해도가 얼마니 요거? 20이죠. 그럼 물 100g 안에 20g 녹을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35 녹였었는데 20만 녹아야 되니까 15g은 석출된다. 못 녹고 가라앉는다 그 얘기야. 그래서 5번이 돼요. 자, 20번은 몇 번일까요? 3번 나왔니? 오케이? 자, 20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46.5도에서 물 10g에 염화칼륨 8g이 녹아있으므로 불포화용액이다 그랬는데 46.5도에서 8g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녹인 다음에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니까 포화 상태가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포화 상태는요. 결정이 시작하는 때의 온도가 포화 상태예요. 자, 가득 녹았을 때도 포화 상태지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도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g 녹였을 때, 8g 녹였을 때 이때가 포화 상태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불포화 상태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21번에는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체의 용해 2번에 답부터 얘기하면 2번인데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이면요. 온도가 낮고 압력이 센 거, 즉 B죠. 자, B가 용해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2번이고요. 그 다음 22번에는요. 탄산음료에서 공기를 빼내는 건데 그럼 이게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와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용해도가 낮아져서 못 녹고 나오는 거야. 자, 마개를 열면 거품 발생하는 거 요 보고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확 올라오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압력이 낮아지면서 혈액 안에 있던 기체들이 혈액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잠수병이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1번, 3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들 중에서 혹시 다시 풀어주세요 하는 문제 있으면 얘기해줘. 하기 싫죠, 그쵸? 자, 오케이. 우리 요번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로 가보자. 자,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이 끓는 점. 야, 끓는 점이 뭐였니? 끓는 점.
그래요. 끓는 점이죠.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 그죠? 자,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아,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혼합물은 뭐야? 이게 뭐고? 순물질이 물 이상이 섞인 게 혼합물이죠. 섞여 있는 거야, 혼합물은. 근데 그 순물질을 분리한대. 어떻게 해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놓는다. 그게 혼합물의 분리인데, 그 물질의 특성 중에 뭘 이용하고 있어, 지금? 끓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그 끓는 점을 이용하는 분리 첫 번째가 바로 증류입니다. 자, 이 증류. 자, 혼합물의 분리. 각 물질을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혼합물은. 그래서 이 차이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증류는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자, 혼합물을 가열했는데 액체 상태를 가열했어. 그럼 액체가 뭐가 돼서? 기체가 되죠. 그 빠져나오겠죠? 기체가 돼서. 그 빠져나온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가지고 다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 소금물을 가열해요. 지금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섞여있는 혼합물인데 가열하면은 누가 끌어나와? 물이 수증기가 돼서 끌어나오죠. 그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시키면은 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물이 끌어나왔으니까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뭐야? 물이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과 물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끓는 점이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되고요. 물과 염화나트륨처럼 주로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주로 쓰고요. 또 물과 에탄올처럼 액체 혼합물에서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끓는 점이 높은 액체가 있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있겠죠. 끓는 점이 높은 애와 낮은 애 중에 누가 먼저 끓어 나오겠니? 누가 먼저 끓겠니? 그러니까. 그렇지. 낮은 애가 먼저 끓겠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다가 기체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찬물 쪽으로 오게 되면 냉각해가지고 이쪽에 다시 액체가 돼서 모이게 되는 거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 가열이라고 지금 오른쪽 옆에 써 있는데,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지만, 자, 이때 소량의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소량의 물과 함께 기화되어 나오니까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선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좋아요. 1, 2, 3번. 우리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문제 풀고. 이건 실험 안 해봐요. 고! 야, 슬래시 여러 개. 자, 야, 조용히! 자, 1번 보자. 자, 1번에 증류. 네? 네. 자, 2번에 끓는 점, 클. 근데 니들 다 풀었니? 네. 3번에 X, O. 여기서 질문? 오케이.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에 예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바닷물을 가열하면 바닷물에 있는 물만 기화되는 거죠. 자, 물만 기화돼서 수증기가 되고요. 이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이렇게 따로 얻어내는, 여기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고요. 탁한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이 소주골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여기 지금 탁한술, 우리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탁한술을 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알코올 성분만 에탄올이 먼저 끓어서 나와요. 올라오다가 위에 찬물 있는 담겨있는 그릇 쪽으로 오게 되면은요, 냉각돼가지고, 다시 액화돼가지고, 여기 벽에 묻혀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다가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조용.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맑은 소주를 얻는 거야. 너희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청주 있잖아요. 그게 조용. 자, 여기 지금 맑은 소주를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청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에탄올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과 에탄올 분리 별표 한 번, 그 다음 원유 분리도 별표 한 번,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여기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인데, 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를 해요. 근데 에탄올이 끓는 점이 물에 끓는 점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끓어 나오냐?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둘 다 액체 상태에서 가열하다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탄올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물이 가열되다가 물이 끓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비에서 에탄올이 이렇게 끓어 나올 때요.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이 조금 포함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거의 수평한 구간이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들어있는 액체 수만큼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수평하진 않아. 왜냐면 에탄올이 끓을 때 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에탄올이 끓는 점보다 좀 살짝 위에서 끓기는 해요. 자, 다음 원유 분리도 별표라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이렇게 기름을 사오죠. 원유를 사와. 땅에서 캐낸 원유를 사오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정유회사에서 뭔 짓을 하느냐? 증류탑이라는 거에 가열해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유가 가열돼가지고 증류탑에 들어갔어. 가열돼서 증류탑에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끓는 점이 높은 애들. 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기체화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끓는 점이 낮은 애는 쉽게 기체가 되는 애들이야. 그럼 기체가 쉽게 되는 애들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기체화되기 어려운 애들은 어떻게 돼? 금방 액체가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오는 애들은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고요. 위쪽에서 나오는 애들은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되는 거예요. 맨 꼭대기 위에 석유가스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휘발유 나오죠. 자동차에서 가솔린 연료로 쓰는 애가 대부분이 휘발유죠. 그 다음 등유, 그 다음 경유, 그리고 중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중유 같은 건 선박 연료, 등유는 항공기 연료, 경유는 우리 디젤 기관이라고 해서 뭐 디젤 차들 연료로 쓰이고 있죠. 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승용차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자, 이게 꼭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위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고요,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고요. 찌끄러기들은요, 우리 그 도로 포장재로 쓰여요. 얘네들은. 자, 다음 옆에 보시면 비상과 미래행 교과서에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액화시켜가지고 증류탑에 보내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증류탑 위쪽은 끓는 점이 높다 낮다? 낮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쪽에서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애는 아래쪽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질소의 끓는 점이 가장 낮대요. 그래서 위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산소의 끓는 점 밑에 쪽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테인과 프로페인 분리인데요. 이 뷰테인하고 프로페인 분리는요. 자, 뷰테인과 프로페인, 이거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게 뷰테인이 마이너스 0.5도가 끓는 점이야. 우리 부탄가스통 같은 거 보면은요. 쓰다 보면은 왜 금방 차가워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뷰테인은 마이너스 0.5, 프로페인 가스는요, 마이너스 42.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한번 소금이 섞인 얼음에다가, 오케이. 자, 얼음에다가 소금을 붓게 되면은요, 대략 한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17도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 17도면 뷰테인은 무슨 상태가 됐겠니? 끓는 점 밑에 있으니까 액체가 됐겠죠. 뷰테인은 액체가 되고, 프로페인은 끓는 점 위에 마이너스 17도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기체 상태인가. 무슨 말이냐? 뷰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도라고 얘기했죠. 그럼 끓는 점 위쪽은 기체 상태로 있고 밑에 쪽은 액체 상태로 있잖아.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42.1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는 기체, 이거 밑에는 액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이용하면 마이너스 17도를 만들 수 있대. 여기 위치죠. 그럼 프로페인은 액체로 있고 뷰테인은 기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기체 혼합물을 또 분리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풀어봅시다. 1번 해보자. 자, 1번에 중류죠. 끌리는 줄 알았어요. 분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류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은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죠. 자, 3번에는 가가 에탄올이고요. 나가 물이죠. 4번에는 휘발유. 5번에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물질의 특성을 쓰세요. 그러면 끓는 점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분리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배운 분리 방법을 써주시는 거야. 저 어디 배웠어요?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여기가 끝이래. 자, 보자. 혼합물의 분리, 이번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쉬워.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고체 혼합물 분리라고 돼 있죠.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야. 이거 그 예로 이제 생각하면은 뭐 생각하면 되느냐? 이거 생각하면 딱 떨어져. 스티로폼과 그 다음에 모래. 자, 스타이로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스타이로폼과 모래가 막 섞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둘 사이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스타이로폼은 위에 뜨고 모래는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둘을 분리하는 거야. 그 물의 특징은 뭐겠어? 스티로폼이나 물을 다 안 녹여요. 그죠? 그리고 스티로폼보다는 밀도가 큰데 모래보다는 밀도가 작은 거죠. 오케이? 중간 밀도를 가진 액체인데 어떤 액체야?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야. 자, 그 말이야 지금.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섞인 경우 두 물질이 모두 녹이지 않고 중간 물질인 액체를 넣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액체를 중간에 놓고 밀도가 작은 애는 뜨고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고 그 사이를 이용하는 게 고체 혼합물의 분리예요. 쉽죠?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가 제일 쉬워. 여기 문제들 중에서. 여기 좋은 벽시 고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좋은 벽시를 고를 때요. 쭉정이와 좋은 벽시를 구할 때 이렇게 소금물을 이용해요. 자, 소금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하게 되는데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의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물에다 소금을 넣을수록 밀도는 커지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질량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을 써야 돼. 자, 여기 신선한 달걀 고르기도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자, 신선한 달걀 고를 때도요. 소금물을 이용해요.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미리 뜨고요. 신선한 달걀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생각보다 쉽고요. 액체 혼합물의 분리야.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인데 액체 혼합물이야. 자, 근데 이거요. 아까 앞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때 물과 에탄올 같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때는 뭐였어요? 둘이 잘 섞였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 분리를 할 때는요. 둘이 안 섞이는 액체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의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조건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밀도가 큰 애는 위에 있고 밀도가 작은 애는 밑에 있겠죠. 누구처럼? 물과 기름처럼. 자, 물과 기름 생각해보면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은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거를 분별 깔때기라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게 분별 깔때기예요. 자, 안에다가 서로 다른 액체를 이렇게 섞여있는 액체를 집어 넣잖아요. 그럼 위쪽에는 밀도가 작은 애가 있고요. 밑에 쪽에는 밀도가 큰 애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를 틀면은요. 밑에 있는 애가 쭉 하고 딸려져 내려오게 되는 거야. 여기 따라져 내려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비커를 이용해서 그걸 받아내는 거죠. 자, 이때 중간 이렇게 쭉 내려다가 경계면이 거의 꼭지에 다 왔으면 꼭지 닫고 비커 치운 다음에 경계면은 버려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드니까. 경계면 버리고 나머지 밀도가 작은 애를 따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뚜껑을 연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야 돼. 마개를 연 상태에서 여기 밑줄. 마개를 연 후 꼭지를 열어줘야지 대기압에 의해서 액체가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별표는 얘입니다.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 얘들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식용유, 물, 에테르, 물, 참기름, 간장, 물, 사용화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누가 위층에 있고 누가 아래층에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사용화탄소라는 거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 써있죠? 살충제 등에 사용된다라고. 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적으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스포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하고 빨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263쪽의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63쪽 다시 시작. 자, 봅시다. 1번에 채점하자. 중간 액체. 2번은 밀도. 자, 3번은 모래, 물, 스타이로폼이죠. 모래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1번에 기억, 리을. 자, 2번에는 밀도죠. 어이. 자, 그래요. 자, 3번에는 식용유, 에테르, 참기름, 물. 됐니? 네. 자, 이걸 이용하는 분리의 예로서 사금채취. 우리 왜 저기 이런 거 본 적 있니? 강가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요. 그렇지. 애기들이 한다고? 어린애들이 그거 해야 되지? 아프리카 쪽에서 아, 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금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그 거예요? 강산 같은 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저기 뭐야 계곡 에? 여기가 사금 세차가 금고비를 발견하는 거야. 자 보자. 그러니까 이거 조용. 야야야 조용. 사금 채취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금맥이 있는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물이 흐르다 보면은요, 거기 같이 쓸려서 사금이 이제 모래처럼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쟁반에다 이렇게 떠가지고선 막 흐르는 물에다 흔들어 주잖아. 네. 그 모래가 밀도가 작고 사금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모래가 먼저 쓸려 내려가. 근데 사금이 남았을 때 걔를 꺼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시고 있죠, 이제. 많이. 네. 저건 수능업이에요, 그러면? 그럼요. 저기 질문 그만. 자, 원심 분리기로 혈액을 분리하는 것도 그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삥삥 돌리다 보면 혈구가 밑에 가라앉고 혈장이 위에 떠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액체 성분이 위에 뜬다는 얘기야. 바다 위에 기름 이렇게 유출됐을 때 자, 기름 제거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데요. 자, 이 펜스 칠 때도 그냥 물 위에만 치죠. 왜냐면은 기름이 물 위에 뜨니까. 자, 그 다음 키질. 요거 본 적 있니 혹시?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그렇지. 오줌 쌀 때 여기 저기 요거 어떻게 하겠는데? 오줌 싸면은 왜 키를 저기 이렇게 뒤집어 써 소금 얻으러 다닌다는 거 그거 키인데 그게 뭐냐면은 키는 얘네는 이제 곡물에 이제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이런 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 거야. 얘를 휙휙 이렇게 던지면은요 가벼운 쭉정이는 멀리 가고요. 그 다음 무거운 돌은 안쪽에 떨어지고 곡물은 가운데쯤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하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톱밥과 모래 분리도 그렇죠. 쉽죠. 이건 그냥 물만 집어넣으면 톱밥 위에 뜨니까요. 그래서 분리하는 거고. 플라스틱 혼합물들도요. 플라스틱 중에 뜨는 애들, 가라앉는 애들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역시 밑에 거 문제도 한번 해보자. 1번에는 바닷물이 더 커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OXXOOOOOXX 이런. 너무 빨라요. O XX O 다시. X 야! 알았어. X만 얘기하자. 2번, 3번, 9번, 10번 X. 2번, 3번, 9번, 10번. 저기 근데 자, 원유 분리는 뭘 이용할까 써보자. 원유 분리는 증류. 끓는 점. 물과 에탄올 분리는 증류. 여기 바보들만 모였네. 끓는 점. 바닷물 식수없기 끓는 점.
자, 탁한 술에 맑은 소주 얻기도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야야, 조용.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인데요. 자,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차를 이용해 분리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끓임 쪽이라는 걸 집어넣게 됩니다. 이거는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실험할 때마다 이거 맨날 나올 거야, 아마. 자, A에서는 나오는 물질이 거의 없고 B에서는 알코올 냄새 나는 애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 에탄올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C에서는요. 알코올 냄새 나는 게 약간 그리고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D에서는 물만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은 물질이 나중에 끓어 나오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둘을 분리했고요. 물과 식용유는 뭘 이용한다고?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고요. 근데 물과 식용유와 같이 섞이지 않는 두 액체야. 아까 위에서는 섞이는 액체였고 여기는 섞이지 않는 거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죠. 그래서 위쪽에는 밀도가 작은 애가 밑에 쪽에는 밀도가 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링에 끼우고 이렇게 혼합 용액을 넣은 다음에요. 두 층이 나눠질 때 기다렸다가 마개를 연 다음에 꼭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압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끝에 저기 떨어뜨릴 때요. 요 깔때기 끝에 요 이 끝부분 있죠? 긴 끝은 여기가 그 비커의 벽에 닿아야 돼요. 떨어지지 말, 튀기지 말고 그대로 벽 따라서 내려오게끔. 경계면은 버려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액체 분리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에 위치하고 밀도가 큰 애는 아래층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 지금 문제들을 또 다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해보자. 한번 가벼워. 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5, 4번에 3, 5번에 니은 디귿, 6번에 2, 7번에 5, 8번에 3, 9번에 니은,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3, 14번에 5, 15번에 3, 16번에 3, 17번에 4, 18번에 4번.